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집 피말지.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해. 강 회장이 권력을 앞세워 소연을 압박합니다.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 놀라며 물어봅니다. 혹시 해군 특수부대 출신 박소연 대령님이신가요? 조사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고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령님, 정말 영광입니다. 경찰관이 거의 경례하듯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방금 보신 장면 어떠셨나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카페 직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벌가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소연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숨어 있는 작은 카페 바다양. 오전 10시 출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시간입니다. 카운터 뒤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여성의 손놀림이 유독 눈에 띕니다. 박소연 38살. 평범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딘지 모를 절도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이 말을 걸어옵니다.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소연이 능숙하게 원두를 갈면서 대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원두를 다루는 손목의 힘, 머신을 조작하는 정확한 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에는 평범한 카페 직원과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소연을 그냥 알바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살겠어요. 하지만 가끔 소연과 눈이 마주치는 손님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고 강렬하거든요. 마치 바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함께 일하는 20살 아르바이트생 지민이가 말을 걸어옵니다. 응, 아침이 좋아서.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그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죠. 20년 동안 새벽 점호에 익숙했던 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한 뒤 카페로 향하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장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것이죠. 창문 잠금 장치, 뒤쪽 비상구,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살펴봅니다.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 거겠죠. 작전 지역에 투입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지형 파악이었으니까요. 소연의 하루는 정확합니다. 오전 9시 정각에 매장을 열고 원두 상태를 확인하며 머신 온도를 체크합니다. 모든 것이 군대식으로 체계적이죠.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그냥 부지런한 직원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카페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더욱 붐비기 시작합니다. 소연은 묵묵히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합니다.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이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이곳,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언니 정도로 불려지는 이 일상이 고맙습니다. 특히 소연이 좋아하는 순간은 카페가 조용해지는 오후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뜸해지면 창가 테이블을 닦으며 밖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바쁘게 달리는 차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새롭게 느껴집니다. 군대에서는 늘 긴장 상태였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 소연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바다에서의 20년은 이제 그만. 그냥 사람들 속에서 평범하게 섞여 살고 싶었다. 오후 2시쯤 카페가 조금 한산해집니다. 소연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이 멀리 보입니다. 저 물줄기를 따라 바다로 흘러가겠죠. 문득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파도 소리, 짠바람, 그리고 동료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가끔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서 소연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시간에 예전 동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훈련 중일까? 아니면 작전 준비 중일까? 하지만 그건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소연은 그런 생각을 털어내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언니, 힘들지 않아요? 이 나이에 카페에서 일하는 거.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왜? 나이가 많나? 소연이 웃으며 반문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언니 같으면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합니다. 좋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이 좋은데. 사실 소연에게는 연금도 나오고 제대 보상금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 생각이 납니다. 부하들 얼굴, 마지막 작전, 그리고 억울하게 떠나야 했던 그날. 차라리 바쁘게 일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카페에는 다른 분위기의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소연이 만든 커피 한 잔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소연은 그 모습들을 보며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도 나름의 봉사인 셈이죠. 문득 소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한때 무기를 다뤘던 이 손으로 이제는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친 훈련으로 단단해진 손바닥이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거품을 올리는 데 쓰이고 있어요.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언니는 참 신비로워요. 지민이가 말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단한 일? 소연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지민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소연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컵을 닦는 동작에서도 뭔가 남다른 기품이 느껴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본 사람의 아우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소연의 침착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소연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깁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봅니다. 38살의 평범한 여성, 카페에서 일하는 직장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경계심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습관 때문이겠죠.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한강변을 걸어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요.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겠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날 오전 소연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카페로 향하는 길,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고급차들이 거리에 보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소연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군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니까요. 언니, 오늘 일찍 왔네요. 지민이가 먼저 온 소연을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너도 일찍 왔구나. 뭔 일 있어?
소연이 앞치마를 매며 물어봅니다. 아, 오늘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일찍 나와서 공부하려고요. 언니는 괜찮으시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준비를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매장을 점검하고 원두 상태를 확인하며 머신을 예열시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9시 정각에 문을 엽니다.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아침 커피를 마시고 나가고 소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11시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성이 먼저 들어옵니다. 비싼 시계, 명품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거만한 표정이 눈에 띕니다. 바로 강민우였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또래의 남성 2명이 더 따라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 카페구나.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생각보다 초라하네. 소연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카운터에서 기다립니다. 손님은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민우의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 민우가 카운터로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커피 빨리 좀 타주라. 알바생이 왜 이렇게 느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소연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3잔. 그리고 좀 빨리 해줘. 시간 없어. 민우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우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립니다. 야, 요즘 누가 카페 알바나 하냐? 그중 한 명이 키득거리며 말합니다. 맞아. 그냥 시급 몇천 원짜리 노동이지 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칩니다.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인생 참 안 됐다. 민우가 소연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민우 일행의 차림새만 봐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소연은 계속해서 커피를 만듭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권력이나 돈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부류들 말입니다. 아가씨, 진짜 느리네. 민우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돈 벌어? 그러니까 이 나이까지 카페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이때 지민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손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야, 너까지 나서지 마. 민우가 지민이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어린애는 조용히 있어. 소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지민이까지 건드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커피 나왔습니다. 소연이 차분하게 말하며 커피 3잔을 카운터에 올려놓습니다. 민우는 돈을 던지듯 카운터에 올려놓습니다. 거스름 돈은 팁이야. 고마워해.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금액만 냈을 뿐입니다. 팁이고 뭐고 없었죠. 민우는 커피를 들고 친구들과 함께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여기 커피 맛도 별로네. 역시 저급한 곳은 이런 모양이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카페 안의 공기가 조금 풀립니다. 다른 손님들이 동정어린 시선으로 소연을 바라봅니다. 언니 괜찮아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응, 괜찮아.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소연은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잠시 밖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카페 뒷골목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소연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있어도 서로 존중했는데 문득 소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던 그 시간들. 그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민우 일행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들어옵니다. 야, 여기 그 느린 알바생 있나? 민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쉬며 카운터로 향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소연이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봅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민우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손님이 먼저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손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저씨는 상관없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민우의 친구가 거칠게 대답합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행동으로 옮겼을 텐데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소연에 대해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우 일행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소연을 조롱하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카페 사장님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했잖아.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사실 소연은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민우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군대에서는 적이라도 명확했는데 지금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금요일 저녁 소연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소연이 돌아보니 대학교 4학년인 동생 박준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준호는 소연과 닮은 듯 닮지 않은 얼굴에 순수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요. 준호야, 왜 여기까지 왔어? 소연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누나 일하는 곳 구경하려고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 좋네요. 준호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지민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언니 동생이시구나. 정말 닮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평소에 지민이 얘기 많이 해줘서 알고 있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소연은 동생이 온 것이 반가웠습니다. 요즘 힘든 일들로 지쳐 있었는데 준호의 밝은 에너지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우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온 민우가 소연을 보자 씩 웃습니다. 우리 알바 누나 아직 있네? 민우가 중얼거리며 다가옵니다. 오늘은 좀 일찍 가려고 했는데.
준호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소연을 바라봅니다. 소연은 준호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준호는 민우 일행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알바 누나, 집세는 벌리냐? 민우가 소연 앞에 서서 비웃으며 말합니다. 딱 봐도 인생 실패잖아. 이 나이에 카페 알바라니. 민우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맞아, 진짜 안쓰럽다. 우리 또래면 벌써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있을 나이인데. 아니면 적어도 제대로 된 직장은 다녀야지. 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칩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니다.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기요, 우리 누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민우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민우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습니다. 동생도 있네? 집안이 다 이 모양이구나.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가 났거든요. 준호야, 그만해. 소연이 동생을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학생이면 공부나 열심히 해. 누나 뒷바라지나 하지 말고. 민우가 준호의 어깨를 밀치며 말합니다. 순간 준호가 비틀거립니다. 민우의 힘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준호는 뒤쪽 테이블에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준호야. 소연이 달려가서 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민우의 친구들은 박수까지 치며 웃어댑니다. 야, 민우야 좋은데? 한 방에 보냈네. 이게 현실이야, 애들아. 민우가 우쭐해하며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을 다치게 한 것은 선을 넘었어요. 소연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괜찮니? 소연이 준호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응, 누나. 괜찮아. 준호가 어깨를 만지며 대답합니다. 소연은 민우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사과해. 소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민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 동생한테 사과하라고.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민우가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민우가 소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너 같은 하층민이 나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소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우가 당황했죠. 민우가 놀라며 다시 한번 밀어보지만 소연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간 모든 일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친구 중 한 명이 소연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소연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군대에서 몸에 밴 반사작용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자 친구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다른 친구가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소연의 발차기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민우를 제외한 두 친구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소연은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지민이는 입을 벌리고 서 있고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이게 뭐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연이 민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었어. 하지만 내 동생을 건드린 건 실수였지. 민우가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이미 벽에 닿아 있었어요. 너 대체 뭐야?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소연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져. 민우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만하게 본 카페 알바생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사람을 쳤어. 민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경찰 불러. 폭행이야.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연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박소연 씨,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년의 경찰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동생이 먼저 폭행을 당했고 저를 붙잡으려고 해서 그걸 막았을 뿐이에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옆방에서는 민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이상한 여자가 저희를 때렸어요. 민우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입니다. 강한빛그룹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민우는 그 힘을 믿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립니다. 강민우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어요. 그 뒤로 변호사와 비서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 회장이 경찰서장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아,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서장이 허리를 굽히며 안내합니다. 권력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경찰서장조차 강 회장 앞에서는 작아져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 민우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카페 알바생이 저희를 때렸어요. 뭐라고? 감히 우리 민우를?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변호사가 강 회장 귓가에 뭔가를 속삭입니다. 아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강 회장이 경찰서장에게 묻습니다. 저쪽 조사실에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대답합니다. 강 회장 일행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연이 고개를 듭니다. 민우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상황을 직감했어요. 권력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들을 때린 여자야? 강 회장이 소연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소연은 일어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정당방위? 강 회장이 비웃습니다. 우리 민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손님들과 저, 그리고 제 동생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밀어서 다치게 했죠.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민우가 아버지 뒤에 숨어서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커피만 마시러 간 건데 갑자기 저 여자가 저희를 때렸어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소연 씨, 상황이 어떻든 폭력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피해라니요? 소연이 고개를 기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다친 사람이 없는데요. 실제로 민우의 친구들은 넘어지기만 했을 뿐 다치지는 않았어요. 소연이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 말입니다. 강 회장이 소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집 힘 알지?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선처해 줄게. 소연은 강 회장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은 예전에도 많이 받아봤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계급과 군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인이니까요. 사과할 일이 없는데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 여자가 진짜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야?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스럽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이 소연의 신분증을 다시 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회장이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몇 번 더 확인한 후 소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해군 특수부대 출신 박소연 대령님이신가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강 회장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변호사들마저 서로 눈짓을 교환합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합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냥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해군 특수부대 수중폭파팀 대령 출신, 다수의 작전 참여, 무공훈장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영광입니다. 경찰관이 거의 경례하듯 인사합니다. 민우가 아버지 옆에서 속삭입니다. 아버지, 대령이 뭐예요? 조용히 해. 강 회장이 민우를 제지합니다. 그도 군대를 다녀와서 대령이 어떤 계급인지 알고 있거든요. 소연은 한숨을 쉽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과거가 드러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소연이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 회장과 변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상대가 만만한 카페 알바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현장 증언자들에 따르면 선제 공격은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경미한 수준이고, 잠깐만요.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그래도 폭행은 폭행 아닙니까? 물론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상황상 정당방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 회장은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해군 대령 출신을 상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민우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뭘 망설이세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조용히 해. 강 회장이 민우를 강하게 제지합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권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경찰서에서 나온 지 이틀 후, 소연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켜자 자신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는 대기업 회장 아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카페 직원의 일방적 폭행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소연은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채널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 없는 서민이 재벌가를 공격한 사건, 사회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진 안타까운 현실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소연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었겠죠. 소연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카페로 출근하는 길,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카페 앞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소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왜 폭력을 사용하셨나요? 재벌가에 대한 원한이 있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창문 너머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언니,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소연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카페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연을 불렀어요. 소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장님의 목소리에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실에서 사장님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사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소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연 씨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지만 요즘 손님들이 너무 줄었어요. 그리고 기자들까지 계속 와서 사장님이 괴로워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해해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동네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재벌 아들을 때린 그 여자. 소연은 물건값을 치르고 빨리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에서도 시선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누나,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응, 괜찮다고 했잖아. 소연이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누나,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집안 이길 수 있어요? 소연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동생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물론 준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누나도 힘들잖아요. 일자리도 잃었고 사람들 시선도 이상하고.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소연에 대한 더 자세한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카페 폭행 여성,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밝혀져 군 전문 기술로 민간인 공격, 과잉 대응 논란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댓글들이었어요. 군 출신이라고 민간인 때려도 되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서민의 반항 재벌 옹호하는 언론이 문제 등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소연은 인터넷을 끄고 카페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어봅니다. 문득 군대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적어도 그때는 선악이 분명했거든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냅니다. 20년 동안 함께했던 것이죠. 그 시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하지? 소연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박소연 대령님이신가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해군 동기 김철수입니다. 뉴스 봤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소연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철수야. 대령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대령님을 너무 나쁘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 소연이 대답했지만 철수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실수요? 대령님이 정당방위한 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게 말이 돼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향후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은 뉴스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자신을 먼저 모욕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뉴스를 보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누나,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소송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괜찮아. 소연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오랜만에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한강 하구 쪽이었죠. 바다 냄새가 그리웠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렸을까요?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군번줄을 꺼내 다시 바라봅니다. 바다의 여전사라고 불렸던 그 시절,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서 훈련하던 그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하지만 소연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소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해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특수부대에 들어갔을 때의 일들이었어요. 그 시절 소연은 눈에 띄는 신참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체력 테스트에서 남성들을 앞섰거든요. 수영 실력은 물론 격투술과 사격 실력까지 뛰어났죠. 동료들은 그녀를 바다의 여전사라고 불렀습니다. 박소희, 오늘 구조훈련에서 기록이 또 갱신됐네. 당시 중대장이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소연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서해 어느 섬에서 있었던 해난 구조작전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어선이 침몰했고 선원 15명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높았고 시야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날이 좀 더 개인 후회하시죠. 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 들어간다. 소연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그녀의 팀은 1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말이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소연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마지막 몇 년이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군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소연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박 대령, 이번 작전은 좀 다릅니다. 상관이 소연을 따로 불렀던 날이 기억났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작전에서 소연은 명령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소연은 상관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박 대령, 군인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만 따르면 돼요. 상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명령이 아니라 국민 아닙니까? 소연이 반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군 내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국 소연은 스스로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소연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대령님, 정말 아쉽습니다. 대령님 같은 분이 있어야 군이 바로 서는 건데. 후배가 마지막 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던 소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누나, 어디 있어요?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바다 보러 나왔어. 곧 들어갈게. 소연이 대답합니다. 누나, 정말 괜찮은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합니다. 준호야, 누나한테 실망했지? 무슨 소리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준호가 급하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누나가 그냥 참았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저는 누나가 자랑스러워요. 뭐? 소연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저를 지켜주려고 한 거고 저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건데.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누나는 20년 동안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런 누나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굽혀야 해요? 준호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요? 민우 같은 애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흔들면 안 되잖아요. 소연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신념이었어요. 누나는 다시 싸울 거야. 소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놀랐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네. 그럼 다시 싸워야지. 누나. 준호야, 무서워하지 마. 이번엔 누나가 뒤에 있을게. 준호는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를 냈어요. 네, 누나. 저도 누나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연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복, 훈장들, 그리고 동료들과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당했고 떳떳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위축되어 살았을까요?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8살의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야. 대령님, 어떻게 지내세요? 철수야, 동기들 연락처 좀 알려줄래? 만나고 싶어. 물론이죠. 다들 대령님 소식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강민우와 그의 아버지가 권력으로 누르려 한다면 소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맞서겠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직원이 아니라 바다의 여전사 박소연으로 말이죠. 일주일 후 강한빛 그룹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동생 민우가 당한 피해를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가족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우리 민우는 단순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다가 이유 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제의 카페 알바생은 강 회장이 계속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소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소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뒤로 흰 해군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두 소연의 예전 동료들이었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돌아봤어요. 가장 앞에 선 중령이 소연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박소연 대령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다른 장교들도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대령님, 민우는 아버지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소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주저함이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파티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런 반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20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 복무했습니다. 해난 구조작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나라가 인정해준 훈장들도 받았죠. 소연이 가슴에 단 훈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녁 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더군요. 소연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인생 실패작, 시급 몇천 원짜리 노동자라고 모욕했죠. 파티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참았습니다. 제 동생이 다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민우가 아버지 뒤로 더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권력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그것이 사람다운 삶의 기본이죠. 이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연이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폭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동생을 지킨 것뿐입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조절했어요. 소연의 동료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박소연 대령은 우리가 아는 가장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폭력을 먼저 사용할 리 없어요. 다른 장교도 말했습니다. 대령님은 해난 구조에서 적군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민간인을 함부로 다룰 리 없죠. 언론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알바생의 폭행으로 보도했지만 이제는 전쟁 영웅의 정당방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당황해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다쳤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소연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드님이 다쳤나요? 병원에 가셨나요? 치료받으셨나요? 민우가 아무 말 못했어요. 실제로는 다친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을 통해 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파티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제 동생은 대학에서 눈치를 봐야 했죠. 소연이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올바른 사회입니까?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소연이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어요. 소연의 동료들이 다시 격려했습니다. 대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 두 명씩 늘어나더니 곧 전체 파티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강 회장과 민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한 참석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분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영웅을 모욕하다니. 언론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재벌가 횡포에 맞선 전쟁 영웅, 권력 남용의 실상 같은 제목들이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 회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소연은 동료들과 함께 파티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세요. 파티가 끝난 지 한 달 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한빛 그룹의 권력 남용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강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민우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현재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다시 카페 바다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지민이가 분주히 움직이며 말합니다. 카페는 이제 유명해졌어요. 바다의 여전사가 일하는 카페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소연 언니 사인 좀 해주세요. 대학생 손님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인이라니. 나는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결국 사인을 해주었어요. 오후 2시쯤 익숙한 얼굴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민우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거만한 표정도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소연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민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소연이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우가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박소연 대령님, 아니 소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사과받았잖아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사과는 지금 하는 거예요. 민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소연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변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소연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나와서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나간 후 지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다니. 용서라기보다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준호는 자주 카페에 들렀어요. 누나가 자랑스러웠거든요. 누나, 오늘 대학에서 누나 얘기가 또 나왔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소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죠. 교수님이 누나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소연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소연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새로 생긴 청년해양안전교육센터였어요. 대령님 오셨군요. 센터 입구에서 예전 동료인 김중령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냥 소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소연이 새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청년들에게 해양 안전 교육과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영 가르쳐 주세요. 고등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안전 수칙부터 외웠나요? 소연이 물어봤습니다. 네, 완벽하게 외웠어요. 소연은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물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연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소연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바다는 아니지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준호가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누나, 여기 있었구나. 응, 바람 쐬고 있었어.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호가 누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뭔가 숨어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해 보여요. 소연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평범했던 날들, 민우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들. 준호야, 누나가 깨달은 게 있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뭐예요? 앞치마든 군복이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소연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연은 평범한 카페 직원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과 준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남매의 모습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행복이 있었어요. 누나,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오전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숨기는 평범함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택한 평범함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소연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소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용기,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소연처럼 숨고 싶을 때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